네, 우리 그 피부 생리학 4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서는 피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기능으로서 신경계 또 그리고 바로 조금 뒤에 이제 살펴보게 되는 혈관계 그리고 림프계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1교시에는 신경계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죠? 전체적인 신경계들이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특히 이제 뒷부분에서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의지에 의해서 어떤 그 지각을 하거나 또 느끼거나 또 움직이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어떤 그 생명 유지를 갖다 하기 위해서 저절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이제 자율신경계까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제 신경계 중에는 이제 지각과 관련된 이제 수용체 이런 것들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각과 즉 어떤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런 이제 수용체들은 사실은 우리 피부 내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었던 것처럼 피부의 구조에서도 이제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이 감각기관들은 자극에 대한 어떤 방어력을 갖고 있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적응을 하면서 신체를 갖다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감각 기관들은 감각의 종류가 뭐 촉각, 또 압각, 누르는지, 그 다음에 이제 통각, 즉 아프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함을 느끼는 온각, 차가움을 느끼는 냉각,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사람의 이제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인데요. 요때 이제 감각점들이 보시면 촉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세포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머켈 소체라든가, 마이스너 소체라든가, 파치니 소체라든가, 또 목은 종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촉각과 관련해서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갖다 이제 갖게 되는 거고, 압각 같은 경우는 이제 촉각 수용기 중에서 피부 깊숙이 있는 이제 수용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느끼게 되고, 통각은 자율신경 종말, 그리고 온각의 경우에는 라피니 소체, 냉각의 경우에는 크라우제 소체 뭐 이런 데서 이제 느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그런 어떤 감각점의 분포라든가 또 밀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른데 특히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제일 많은 이제 그 어떤 감각 세포로서 제일 많은 게 통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이 제일 빨리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제일 적은 게 뭐예요? 온각이에요. 따뜻함을 그러니까 이 따뜻한 정도는 물론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은 서서히 따뜻해지는 거는 이렇게 별로 구별을 갖다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감각 기관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러한 이제 촉각과 관련된 압각이라든가 진동 이런 기계적인 자극 그리고 온도와 관련된 그러한 이제 그 따뜻함, 차가움, 온도 자극 그리고 통증 자극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감각 기관에서 쉽게 이제 느낄 수 있었던 아까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특히 특수신경 말단기에는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감각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수용체가 있는데요. 자율신경 말단은 이제 광범위하게 우리 피부에도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온도에 반응하고 특히 이제 진피층에 이제 존재를 하면서 진피층에 있는 유두 아래쪽 하부에서 추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크라우제 소체 그리고 더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루피니 소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신경 말단에 이제 대부분 위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스너 소체는 손이나 발바닥에 진피 유두부에 이제 분포를 하게 되고 촉각을 갖다가 느끼고 전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파치니 소체 같은 경우는 손이나 발바닥 밑에 피하 지방층에서 이제 압각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갖다 이제 담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이죠. 바로 이런
여기까지가 대부분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은 신경과 관련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얘기고요. 또 우리 피부에는 특히 피부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모발 쪽에서도 이제 배웠지만은 모발의 아주 뿌리 쪽에 있는, 그쵸? 모낭과 연결이 되어 있는 모구, 모세포 쪽에는 이 모유두라고 하는 쪽에 이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영양이 공급이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이제 혈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진피하부 그리고 피하 지방층에 이제 혈관들이 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 혈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본다면은 피부의 혈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피층의 그 유두부, 그 다음에 망상층, 유두층, 망상층, 요런데 주로 이제 그 경계부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표재성 혈관총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상 진피의 아래쪽에 존재하는 이런 혈관들은 이제 아무래도 피부로부터 더 깊은 곳에 위치를 하게 되니까 걔네들의 경우에는 이제 혈관의 굵기도 굵고 그리고 깊은 데 위치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심부혈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표면 가까운 쪽에 존재하는 것을 표재성 혈관총, 그 다음에 깊은 쪽에 이제 존재하는 것을 심부혈관,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연결하는 그런 이제 혈관, 이런 것들로 우리 이제 피부 내부에는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혈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분류를 한다면은 세동맥, 세정맥. 동맥은 동맥인데 굉장히 아주 가느다란 동맥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정맥 중에서도 이제 가느다란 정맥의 대동맥이 아니라 그런 이제 역할을 갖다 이제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피부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어떠한 또 반응을 하고 작용을 하냐면은 염증을 반응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세포들, 이런 것들하고 서로 연관성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섬유화 세포라든가 비만 세포, 림프구, 그 다음에 수지상의 어떤 대식 세포, 이런 것들이 모세혈관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피부에 이제 분포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혈관계의 종류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할 때는 우리가 혈관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동맥, 그 다음에 정맥. 동맥은 이 뭐예요? 심장으로부터 피부를 각 세포에 공급해주기 위해서 심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이제 쪽에 흘러나가는 쪽에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것을 동맥. 그 다음에 각 모세혈관으로부터 이제 노폐물이라든가 또는 부족해진 이제 산소를 갖다 이산화탄소를 갖다 머금고서 다시 이제 폐를 통해서 어떤 산소를 갖다가 이제 교환을 하기 위해서 심장까지 이렇게 쭉 움직이는 그것을 갖다 우리가 정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동맥과 정맥이 거의 우리 피부에 말단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만나면서 어떤 산소를 세포에 공급을 하고 그 세포로부터 어떤 노폐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받아서 이렇게 다시 나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세혈관인 거죠. 그래서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 이것이 이제 흐르게 되고 혈관벽이 비교적 두껍습니다. 그리고 탄력이 굉장히 큰, 왜 심장이 굉장히 커다란 압력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요. 심실의 수축에 의해서 생기는 높은 혈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주로 몸속의 깊은 곳에서 위치를 하고, 또 정맥은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혈액이 흐르고, 동맥보다는 혈관벽이 비교적 얇습니다. 그러면서 탄력이 있고, 탄력이 좀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혈압이 좀 낮은 측면이 있고요. 혈액의 역류를 갖다 막기 위한 이제 판막이 존재를 합니다. 주로 피부 가까이 분포를 하고, 요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맥과 정맥이 연결이 되는, 서로 이제 만나는 이제 그런 부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혈관벽이 얇고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조직에다가, 각 조직에다가, 즉 어떤 세포에다가 물질을 갖다가 전달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받아서 가는, 즉 물질 교환에 유리한
그런 형태로 이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는 것이 동맥,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정맥. 그래서 정맥의 경우에는 이렇게 판막이 안쪽에 존재를 한다. 즉 동맥 쪽으로 쭉 흘러가는 것이 거꾸로 다시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역할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맥과 정맥이 만나는 이러한 모세혈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동맥 쪽에서 오는 산소를 갖다 공급을 해주고, 또 세포 활동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호흡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게 된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정맥 쪽에서 받아서, 그래서 다시 심장까지 갔다가 허파를 갖다 통해 가지고 교환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바로 요 모세혈관 쪽에서 그 물질들을 갖다가 교환하는 역할이 이제 우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것이 이제 혈관계의 종류, 또 그리고 이제 특징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각 혈관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이러한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혈압의 세기가 동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정맥이 가장 낮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혈관의 두께는 동맥,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의 순으로 점점 혈관의 두께가 가늘어진다. 또 혈류의 속도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의 그런 순서도 혈류의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뒤쪽으로 갈수록, 모세혈관으로 갈수록 혈류의 속도는 늦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총 단면적은 전부 합한 거니까 모세혈관이 아무래도 그 말단에서 굉장히 미세한 부분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보면은 전부 더한 경우에는 모세혈관이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정맥, 그 다음에 동맥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혈관벽의 탄력성은 동맥이 훨씬 크다. 왜? 이 심장으로부터 밀어내는 압력을 갖다 견딜 수 있고, 또 그것들을 갖다가 각 모세혈관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바로 대동맥, 또 동맥, 모세혈관, 정맥에 따라서 혈압, 그리고 혈류의 속도, 또 혈관의 총 단면적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지금 설명드렸었던 그런 내용을 하나의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혈관계의 종류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겠느냐? 혈관계는 사실 이제 혈액이 이동하는 그런 이제 통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맥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맥, 정맥 할 때 맥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의 형태다. 그래서 맥관계 혈관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혈액이 일정한 방향으로 유통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고등동물의 경우에는 폐쇄 혈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거쳐가지고 다시 정맥을 통해가지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 형태인데요. 한번 나갔던 것이 어디에 노출이 돼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막혀있는 그대로 그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제 이러한 폐쇄혈관을 형태를 갖다 이루는 데 반해서, 또 이제 하등동물 중에는 일부 개방혈관 형태를 갖다가 이제 이루게 되는 그러한 이제 동물들도 이제 생물들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혈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인체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빗대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저와 같이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이러한 어떤 그 유통 순환이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는 바로 폐쇄냐 아니면은 개방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폐쇄혈관계는 혈액 순환로가 조직적으로 열려 있지 않고 적혈구나 대부분의 혈액이 심장, 그리고 동맥, 그리고 가지동맥, 모세혈관, 가지정맥, 정맥,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이제
폐쇄순환의 형태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장의 일부나 백혈구, 림프구 이러한 이제 일부 혈액 성분은 혈관벽이라든가 다른 조직을 갖다 이제 출입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동물계 중에는 대부분의 이제 동물이 여기에 속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이를테면 이런 그 유형동물이라든가 환형동물, 촉수동물, 또 일부의 이제 원색동물 이러한 것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 밑에 개방혈관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이제 그 뭐랄까 개방혈관계하고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뭐 대부분의 이제 동물에 속하는데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뭐 제가 말이 왔다 갔다 자꾸 하는데 대부분의 동물들의 경우에는 이제 폐쇄혈관계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그 종류가 유형동물이 되든 환형동물이 되든 또는 촉수동물이 되든 일부 또 원생동물이 되든 이런 대부분이 폐쇄혈관계다. 뭐 당연하게 고등동물인 사람을 포함해서 포유류라든가 다 이제 이렇게 폐쇄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절지동물들, 절지동물이 뭔가요? 곤충 같은 경우, 곤충 진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또 연체동물들, 뭐 연체동물 이제 어떤 게 굉장히 이렇게 이제 유연하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뼈가 없고 척추가 없고 뭐 이런 이제 동물들이죠. 연체동물, 원색동물. 이런 경우에는 특수혈관계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수혈관계가 뭐냐면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들이 이제 동맥에서 동맥 지류로 흘러 들어가고 그 끝에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 모세혈관에서는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다시 모세혈관을 통해서 정맥을 거쳐가지고 다시 동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려서 어디에? 세포에. 세포, 즉 근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대로 그냥 개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개방혈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그런 유형의 혈관계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은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운반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며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에 대한 때문에 영상 혈액이 잘 순환해야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가 건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문제로 혈액이 원활하게 잘 흐르지 못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질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뇌혈관이 손상되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고마운 생명선인 혈관. 혈관은 좀처럼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니 미리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혈관은 크게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심장에서 폐를 통과해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압력을 견디기 위해 혈관벽이 정맥벽보다 두껍습니다. 이 혈관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막, 중막, 외막, 세 겹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막은 매끄러운 표면으로 돼 있어 혈액이 유연하게 흐를 수 있게 하고 중막은 가장 두꺼운 근육층으로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혈관벽이 두꺼운 동맥은 특히 이 중막층이 잘 발달돼 있어 심장 펌프 작용에 의한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외막은 결합 조직으로 된 가장 튼튼한 층으로서 혈관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계속 뻗어나가면서 중동맥, 소동맥, 세동맥, 모세혈관으로 이어집니다. 이 중에 모세혈관은 가장 가느다란 혈관으로 직접 세포에 연결돼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수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모세혈관은 혈관과 세포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겹의 내피세포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속에 약 100억 개 정도 존재하는 이런 모세혈관들은 다시 정맥혈관에서 만나게 됩니다.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정맥벽도 동맥벽과 마찬가지로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동맥에 비해 중막의 두께가 얇아 정맥이 쉽게 확장해 혈액을 버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맥혈은 동맥혈에 비해 흐름이 느리고 혈관 주변 근육이 운동하는 힘에 의해 이동됩니다. 특히 정맥에는 동맥과 달리 판막이 있어 정맥혈이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순환하는 길인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는 곧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져 허혈, 출혈,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맥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벽이 탄력을 잃고 단단해지는데 이를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특히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좁아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동맥경화가 생기면 심장이 수축할 때 동맥벽이 잘 늘어나지 않아 압력이 고스란히 혈관에 전해지게 되는데 이를 흔히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혈압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결국 모세혈관에도 큰 압력이 전달되는데요. 한 층의 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매우 얇은 모세혈관은 이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파열되곤 하는데 이때 머릿속 모세혈관이 파열되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관은 50% 이상 막혀야 신호를 보냅니다. 증상은 두통, 성기능 저하, 손발 저림, 어깨 결림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땐 혈관을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건강한 혈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면 혈관 질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금주, 금연, 운동, 식습관 개선, 체중 감량 등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혈관도 사실은 우리 몸 중에서 이 피부에 존재하는 표피층, 진피층, 그리고 진피층 하부하고 그 다음에 피하지방층 이런 쪽에 이제 혈관들이 주로 많이 이제 존재를 하면서 바로 우리 피부에 영양 공급들도 하게 되고 또 피부에서의 어떤 발생한 노폐물들을 수거해 가기도 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피부 생리학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다루게 되는 거고요. 앞에서 1교시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어떤 이제 신경계 그리고 지금 2교시에서 이제 주로 살펴봤었던 이제 혈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피부하고 전부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림프계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피부명에 관련이 되어 있는 여기서 이제 마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림프계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도 하고 이제 그러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신경계 그리고 혈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내일 이제 3교시에는 림프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다음 주는 또 강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오늘은 그 피부와 연관된 그런 이제 그 기관으로서 신경계 그리고 혈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고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